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 누가 어떤 것을 두고 한 말일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가 매입한 수유동 미분양 아파트를 두고 작심 발언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검토를 지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무부처 장관이 매입 가격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미분양은 쌓이는데 그래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는 건지 안 사겠다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울 수유동 칸타빌 미분양 아파트.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LH가 산 걸 두고 오늘 출연하신 한문도 교수께서 좀 비판을 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더 세게 얘기를 했네요. 이 돈이면 나라면 안 사겠다. 내 돈이면 사겠냐. 뭐 국민 세금이니까 LH가 마음대로 썼겠다. LH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한 교수님 그때도 비판을 하셨는데 네. 원희룡 장관 한 교수님보다 더 세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세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시면 되겠죠. 실행에? 왜냐하면 LH는 대부분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의 어떤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뭐 지침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져와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돈이 국민 돈, 그러니까 LH가 매입하는 그 자금 자체가 국민 돈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MB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예. 환매 조건부 매입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50에서 70%, 또 원가 계산 정확하게 하고 네. 구조조정하고 자구 대책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지침이 가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좀 곁들였다라면 금상첨화할 텐데 마치 남의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발 물러나는 거는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장관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의중은 표현을 하셨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셨다라면 LH 직원이나 뭐 감정평가나 시행사 입장에서 서툰 생각으로 LH의 미분양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아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활용하고 좀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방향이 좀 선회하겠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잘못됐다는 지적은 좋지만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산하기관이 잘못됐다고 말로만 하면 뭐냐. 뭔가 후속 대책,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지적인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의 이런 LH 강력한 비판,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저는 일단 그 합리적인 그 여부를 이제 떠나서 지금 주무장관이고 어쨌든 LH는 하나의 감독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해당되는 사안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사안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좀 지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SNS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표현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건 다소 조금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그 수유동 그 칸타빌 사례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의 경우에 물론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달까지의 5만 8천 호가 대부분의 자료로서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졌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나온 것에 의하면 12월 달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미분양이 6만 8천 호로서 한 달 사이에 17%가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증가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10년간의 평균을 비해서 본다면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 신호로 감지하는 경우가 10년간 평균을 할 때 6만 호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아마 6만 2천 호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선을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미 깊숙하게 지금 위험 상황, 위험지대로 진입을 해버린 상황이다.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섰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국가나 혹은 전체적인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어야 되는 사안인 것만은 맞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유동 칸타빌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미분양 현재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선제적인 그런 의미의 뭔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 사안을 살펴보라라고 지시를 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LH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안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던 사안이라기보다는 그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매입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이 부분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LH가 그 불필요하게 주택을 과도한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그 현장이 아니라 매입 임대주택에 관련되는 해당되는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전체적인 주택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전체적인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감찰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아파트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지시 이전에 LH는 이미 매입 계획을 세워서 산 건데 문제는 원희룡 장관이 이 가격을 절거 넘어졌어요. 분양가 대비 12% 낮은 가격, 내 돈이라면 안 산다. 자, 12% 낮은 가격. 그러면 건설사들만 배를 불려준 가격대인 거예요? 이렇게 산 건 정말 잘못 산 겁니까, LH? 네, 완전히 잘못 샀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 샀어요? LH의 매입임대주택의 목적이 뭔가요? 싸게 사서 공공기관 싸게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어 시설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건 신축이잖아요. 신축이 아니더라도 집 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주하는데. 그럼 유사한 어떤 뭐 한 4, 5년 전에 완공이 된 주택 비슷한 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걸 샀으면은 지금 10채를 살 거를 15채, 20채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게 국가의 책무고 OECD 평균에 맞추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신축보다는 그렇죠? 지금 팔고 있고 팔릴 가능성도 있고 더 할인하면 팔리겠죠. 그건 놔두고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의 가성비를 따져서 충분히 이 정도면 신축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보면 100% 시세보다 싸거든요. 이런 거보다.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는 게 정상적인 국민 세금을 갖고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그 공공기관 관리자나 그 담당자들의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축을 사서 좋다 이거예요. 그럼 미분양 매입을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미 그 LH의 임대주택 매입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부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사고 나서 비싸게 샀어요. 만약에 샀는데 대통령이 1월 3일 날 미분양 매입을 확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미분양 매입을 하면 건설사에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늘리는 도움이 되니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얼마에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했다라면 지금 발표를 했겠죠. 안 했잖아요. 한 달이 지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목소리를 내신 거고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양가 대비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원인데 150원에 분양하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요. 1억짜리를 1억 5천에 분양하니까 사람이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10% 할인하면 얼마입니까? 1억 3,500밖에 더 돼요? 더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50% 할인해야 산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나 원가 계산이나 시세하고 비교 사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선 누가 봐도.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텐데 감정평가를 좀 잘못했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감정 평가 하시는 분들이 뭐 나름 뭐 비교 사례법, 뭐 수익 환원법 여러 가지 방법 3가지를 도입해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도 감안 요소가 되거든요. 예. 뭐 사정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사정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판단되면 그 수치도 산입을 해야겠죠. 만약에 안 왔다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 감정 평가 자체도 가이드를 다시 원시로 돌아와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혈세가 낭비 안 되게 하려면 가이드를 감정 평가부터 원가 계산부터 모든 가이드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국민 혈세가 셀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누가 봐도 뭐 합당한 추론이겠죠. 가이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매입 가격에 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 굳이 수요 칸타빌 새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었느냐. 옆에 좀 싼 구축, 좀 오래 4, 5년 된 아파트가 있을 텐데 왜 이걸 좀 상대적으로 비싸게 샀을까 하는 많은 의구심을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일단 그 LH의 현재 그 매입 임대 정책 그 주택을 사들이는 그 정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해당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매입 그 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50만 가구 이상의 어떤 그 도시의 경우에 미분양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도심에 사실은 주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시의 경우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매입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도심에 있어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한 한 저렴한 임대료로서 확보시켜주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직주 근접의 주택 마련. 그렇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에는 도심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굉장히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싼 임대료로서 직주 근접도 가능하고 또 역세권에 있는 주택에도 그런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나 입신오는 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수요 칸타빌은 수요역에서 가까워요? 그렇죠. 가깝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어떤 장점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 산에 있는 아마 이제 감정평가사 그 부분 관련되는 쪽에 맡기는 것 같은데 LH는 그 과정에서 LH의 어떤 입장 표명문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 감정평가사의 평가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일정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거기 있는 규정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이 사안은 분명히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미분양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지금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쪽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확정되어서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15%를 싸게 산 것은 굉장히 비싸게 산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양가 대비 12%. 그렇죠. 그런데 과거 우리가 MB 정부 시절의 미분양 대책을 우리가 한번 그때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당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환매 조건부로 사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30%를 디스카운트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준공 이전에 한 50%의 공정률이 진행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환매 조건부로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은 대부분 일정한 기간 내에서 다시 그 사업 주체가 그 주택을 되사가는 환매 조건부로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시세마저도 충분히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은 최초 분양가의 50에서 60%를 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2% 할인은 너무 덜 깎았네요. 그렇죠. 그 가격으로만 보면은 잘못 산 건 맞는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만일에 시행했다고 하면은 가격에서는 이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H의 아마도 지금 볼 때 나타난 자료로 본다면은 매입 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알겠습니다.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격하는 것은 좀 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좀 지나치지 않나. 예. 좀 쉽게 얘기하면 이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수요 칸타빌은 산 게 아니라 LH의 매입 임대주택 정책에 따라서 미리 샀다. 그러나 우리 한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덜 깎았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분양 주택 아직 지금 큰 우리가 정부가 미분양 주택 사줄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두 분의 발언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을 달리 표시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약간 방향성이 좀 틀린 거로 좀 느껴져요. 원희룡 장관께서는 예전에 메이저 일간지에 나오셔가지고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게 맞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서 PIR 지수를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계산하면 한 35에서 45% 정도의 하락폭이 예정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나 이제 속도가 문제인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등장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런 얘기 뭐 죄송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실무진들이 보고하는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본인의 어떤 경험과 식견을 활용해 가지고 해답을 내리겠죠. 방향성을.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좋은 뜻으로 매입을 해서 싸게 매입을 해서 싸게 공급한다. 뜻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럼 검토해라. 확대를 검토하라고 한 거고 다시 원시로 돌아오면 이제 가이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걸 비싸게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무진들이 알아서 싸게 아까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MB 때 그렇게 하신 걸 보면 누가 봐도 합당하잖아요. 합리적이고. 건설사의 유동성도 확보해주고 국민의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가이드를 준다라면 지금도 아마 박수를 받을 겁니다. 말씀대로 아직 가이드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실무진들이 있겠죠. 아니고서야 우리 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하루아침은 정리됩니다. 그런 건. 그걸 거기에 국토부에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계신데 왜 그걸 결정을 못 내고 가이드를 못 낼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빨리 못 낼까? 매입 가격을 가이드를 왜 못 내놓을까? 매입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건 아닐까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나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미분양 문제는 이제 공급 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그동안 가격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분양 쪽으로 공급 쪽에 여러 가지 가격 하락의 여파들이 이제 미치면서 그것으로 생겨날 수 있는 후폭풍, 즉 많은 부작용들을 예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그 미분양 대책을 조금 조기에 좀 마련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2010년도에 그 미분양 대책이 나왔을 때는 그때 미분양의 전국적인 미분양 규모의 물량으로 본다면 11만 6천 가구에 해당될 때였습니다. 11만.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도나 파산 등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게 단순한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아파트나 해당되는 주택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또 그런 각종 관련되는 업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기업들이 도산한다든지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내수 경기의 침체 우려도 있는 가운데 충분히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주무장관께서는 아직도 현재 그 가격 하락세가 사실 급락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시선에서의 주택 가격의 적정 가격선은 조금 더 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30%에서 35% 떨어지는 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다는데. 조금
장관님마저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 장관이 부족하면 곤란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미분양 대책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마련하기도 바쁘실 건데 네. 특정 사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예. 원희룡 장관께서 조금 뭐 미흡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 감각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한 판단이다 이건. 예, 예를 들어서 판단이다? 미분양 증가한 주택시장 위기가 아니다. 예.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듬어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게 2010년도에 10만 호, 11만 호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증가할 때 16만 호가 됐어요. 그때 최고입니다. 최고점이고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이제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 택지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2019년, 20년도에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물건이 거의 없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그럼 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6, 7년 동안요. 그 13년도부터 그때부터 평균 미분양 물량이 매년 5만에서 6만입니다. 멀쩡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 6만은 그동안도 매년 해왔었다. 그래도 시장이 전혀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할게요. 그리고서 이 5만 8천 호인데 6만 호 그리고 건설산업 그 관계되는 연구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한 세네 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6만 2천 호에서 7만 호까지는 건설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게 이미 다 통계가 돼 있어요. 최대 7만 호까지는 건설사들 예, 견딜만 크게 하다. 문제 없이 가는 건데. 지금 견딜만한 수준. 네네. 근데 지금은 심리가 좀 안 좋다는 거 하나가 가세가 됐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미분양 위험 위기가 아니다. 이 수치는 다만 앞으로 심리가 더 악화돼서 미분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이 맞다. 이게 정답이에요. MB 때 한 것처럼. 근데 지금 소장님이 이걸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판단은 정확하고 설명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리고 PIR 지수 얘기하신 거 보거나 이걸 볼 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연착륙을 계속 강조하시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보다 정확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 건 확실해요. 다만 국토부 장관 혼자서 부동산 정책을 다 짜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뭔가 의견이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부동산 정책이 빨리빨리 안 나왔잖아요. 분명히 시나리오가 공약이 다 되어 있었고 조금만 다듬으면 20, 30일은 나와야 되는데 100일이 지나서도 예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떤 미분양 대책도 보시면 1월 3일 날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익 칸타빌이 던져졌으면 미리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면 가이드가 그럼 바로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내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입장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다. 정부가 미분양을 지금 떠안을 단계 지금은 아니다는 판단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맞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제 수치 부분에 조금 제가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건설업계에서나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미분양 그러니까 현재 우리 건설업계에서 주택시장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미분양의 마지막 그 위험선이 6만 호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6만 호 정도로 생각해왔고요. 10년간 그동안의 10년간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6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만 호가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자 발표에 의하면은 작년 12월에 벌써 이미 6만 8천 호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시점에 대부분의 우리가 미분양 물량이 얼마였냐면 한 3만 호 이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15,000호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나오다가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미분양이 지금 7만 호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급의 과정에 있어서나 또 수요 심리의 과도한 위축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선제적인 저는 그 반대하는 게 거죠. 미분양 늘면 그럼 주택 가격을 싸게 해서 팔으라고 얘기하는 게 정부 입장 아닐까요? 싸게 해서 분양가를 팔면 낮춰서 사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왜 개념이 이상한 쪽으로 갑니까? 분양가를 미분양이 낮춰서. 늘면 무조건 그걸 다 받쳐줘야 되나요, 시장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미분양인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정부가 사업 주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사실은 설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둔촌주공처럼 분양 시기를 놓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 통제 장치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인해서 적절한 매각 시점이나 분양 시점을 잡지 못했던 그 말씀도 둔촌주공 미분양이 났지만 그 근처에 있던 강동 헤리타일은 100% 완판되지 않았습니까? 분양가가 저렴하니까요. 결론은 나온 겁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시장 수요자들, 서민들이 감당하기 높은 가격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주택 가격 조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누가 봐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준점을 두고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분도 좀 생각이 다르고 정부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대구시 보니까 워낙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아주 주택 건설을 뭐 전면 보류를 했다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 정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의 경우에도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공급 상황과 관련해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양한 이렇게 입주 물량, 완성이 되어서 입주할 물량이 예정된 것이 3만 5천 호에 해당됩니다. 대구라는 전체적인 주택 시장 규모로 보게 되면 연간 15,000호가 필요한데 공급 물량은 지금 벌써 3만 5천 호에 달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분양되지 못해서 공급 대기 중인 물량들이 지금 한 3만 5천 호 정도 얘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얘기는 이만큼 하고 저희가 어제 신청받은 왜 특례 보금자리론 어제를 얘기하면서 이게 금리가 최고 연 4.55%니까 그렇게 매력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저희가 어제 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시청자가 조금 그 정도만 해도 뭔가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금 찬물을 끼얹느냐 이런 지적이 왔는데 두 분에게 한번 의견 좀 묻고 싶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최고금리 연 4.55%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연착륙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환대출 대상도 있고 뭐 일단 신규도 가능한데요. 둘 다 일단 부담되는 어떤 수준이 일단은 일반 대출보다는 조금 1, 2%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에서 자산 여력이 조금 있는 분들,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안 일으켜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한 30% 정도 이러면은 이 금리의 어떤 부담의 어떤 정도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십니다.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 보면은 3분위에 해당하는 분 중에 한 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은 되세요. 근데 선택은 이분들의 몫이죠. 이 기존에 집을 사신 분들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대환대출 타려고 할 것이고 9억으로 끊어놓긴 하지만은 8억, 7억인 분들도 뭐 4억 대출 받았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1, 20만 원도 크기 때문에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끌은 아니더라도 시장을 버티거나 유지하는 데 좀 가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죠. 신규는 사실 진입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규 수요는 별로 없을 거다? 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 뭐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그것도 조금 더 조정이 더 앞으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그 와중에 이건 고정금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도금 상환 수수료를 뭐 면제해 준다라는 어떤 사탕은 주긴 했지만 변동금리로 받았을 때 그 행위가 우리가 대출 받고 대출 갈아타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다음 달 뭐 두세 번 이걸 보고 나면 금리의 어떤 방향이 이제 결정되거든요. 그때 가서 주택을 사는 게 적정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갭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수입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그분의 어떤 지역이 주택 가격이 덜 떨어졌다.
그러면 금리도 좀 봐야 되고 물가도 좀 봐야 되고 이런 외부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요로 유입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나머지 대환대출에는 효과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신규 수요에 어느 정도 신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까? 네. 요즘 워낙 수요가 없으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가 지금 3.5% 포인트로 돼 있죠. 예. 그래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신금리, 즉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중금리가 8%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에 그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지금 시중에 대출 금리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6%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상품이 나오려고 할 때는 한 그 4.5에서 5.0% 정도의 그 구간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걸 갖다가 0.5%포인트 당초보다는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예. 줄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금리 그 인상 행진 자체가 좀 마무리가 되고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고 실제 금리가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 상대적인 비교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논란,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용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